갑자기 금융시장에 폭풍이 몰아칠 때 있잖아요. 모든 게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걸까요? 사실은 이 시장의 혼돈 속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어떤 숨겨진 패턴 같은 게 있거든요. 오늘 그 비밀의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. 자, 사건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2020년 4분기였죠.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던 시장의 급락. 마치 진짜 단단해 보였던 얼음판에 갑자기 금이 쫙 가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믿음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아니 보세요. 불과 한 분기 만에 코스피 지수가 무려 12%나 폭락했습니다. 이 숫자 하나가 당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, 그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. 대체 무엇이 이렇게 거대한 금융의 눈사태를 일으키는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죠. 지금부터 이 시장 붕괴 현상의 속을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겁니다. 그리고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를 공개합니다. 바로 변동성 군집이라는 현상이에요. 어때요? 이름부터가 뭔가 좀 심상치 않죠? 변동성 군집. 이게 뭐냐면요. 말 그대로 변동성이 끼리끼리 몰려다니는 거예요. 한번 큰 충격이 오면 이상하게 그 뒤로도 계속 큰 충격들이 따라오고 또 시장이 잠잠할 때는 한동안 계속 조용한 거죠.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거 거대한 눈사태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쉬워요. 처음에는 그냥 작은 충격이잖아요? 근데 그게 또 다른 충격을 부르고 그게 또 다른 충격을 불러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죠. 금융시장의 충격도 바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용의자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? 이 변동성 군집 현상은요, 마치 범죄 현장처럼 경제 곳곳에 아주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데 이걸 우리는 금융의 지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이 지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곳이 바로 이 5가지 핵심 지표입니다. GDP 성장률, 소비자 물가지수, 실업률, 원달러 환율, 그리고 주택가격 지수. 이 지표들이 서로 어떻게 연쇄적으로 반응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죠. 자, 우선 GDP 성장률을 한번 볼까요? 여기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딱 가해지면요. 그 파동이 곧바로 물가 상승률,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습니다. 이렇게 한 지표의 불안이 다른 지표로 빠르게 전이되는 것. 이게 바로 변동성 군집이 남기는 첫 번째 지문입니다. 연쇄 반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. 실제로 2024년에 소비자 물가지수 예측이 고작 0.5%포인트 빗나갔거든요. 근데 그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6%나 폭등했어요. 정말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시장을 뒤흔든 거죠. 아니, 그러면 이런 연쇄 반응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? 그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. 바로 외부에서 오는 충격과 그걸 확 증폭시켜버리는 내부의 방아쇠입니다. 여기 보시면 딱 구분이 되죠. 외부 충격이라는 건 미국 연준 정책이나 지정학적 갈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요인들이에요. 그리고 내부 방아쇠는 뭐냐면 한국은행의 예상 밖의 결정이라던가 갑작스러운 정책 발표처럼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변수들인 거죠. 이 2개가 딱 만날 때 변동성이 그야말로 폭발하는 겁니다.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. 가령 시장에서는 2025년에 기준금리가 한 2.75%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다들 굳게 믿고 있었어요. 그런데 웬걸 한국은행이 3.5%로 딱 동결해버린 거죠. 이 0.75%포인트라는 엄청난 생각의 차이가 주식, 채권, 외환 시장을 한꺼번에 강타하는 트리플 쇼크의 방아쇠가 되어버린 겁니다. 방금 본 것처럼 시장의 기대와 실제 정책이 어긋나는 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. 자, 그럼 핵심은 이거죠. 이런 위험한 불일치랑 그 파급 효과를 어떻게 하면 미리 알아채고 예측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.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이 현상만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. 그게 바로 시장 변동성 지수, 줄여서 MBI입니다. 금융시장의 지진계,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근데 최근에 이 지수가 0.72를 기록했어요. 보통 0.6만 넘어도 주의 단계인데 0.7을 넘었다는 건 이건 심각한 경고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이 0.7이라는 숫자는요, 그냥 데이터가 아니에요. 금융 시스템 전체에 보내는 아주 명백한 적색 경보나 마찬가지인 거죠.
그럼 이 MBI 적색 경보가 울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공포지수라고 하죠. VIXK가 30%나 급등하고 채권 금리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요. 기업들의 환해지 비용은 하늘 높은 줄 모으고 치솟습니다. 말 그대로 충격 하나가 모든 시장을 동시에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뭘까요? 중요한 건 이거예요. 폭풍이 다 지나간 다음에 뒷수습하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경고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. 진짜 리스크 관리는 바로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이제 변동성의 패턴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심지어 경고 신호를 읽을 도구까지 생겼죠.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? 다음번 충격의 징후가 나타났을 때 과연 누가 대비되어 있을 것인가? 그게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.